역사전쟁이 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다. 북한이 핵무장 해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아니, 적이 핵무장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만은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죽고 사는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경제, 복지, 내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아니, 살고 죽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로서도 그렇고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문제를 미국에 딱 넘겨놓고는 나는 간첩하고 잘 지내려한다. 반역자도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국민의 총체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한국 똑같이 강력한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세계적 핵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재인이나 민노총 같은 저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군대가 나오기 전에 다 자기들끼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 조직입니다. 모사드가 암살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언론이 저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것들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보기관을 막 조집니까? 안 하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휴가 갈 때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기에 탄창 딱 끼워서 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하러 몇 번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군사 전문 기자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은 서울에 외국군 기지가 있지 않느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국민들이 타락한다. 외국 군대가 수도에 주둔하면 그때부터 국민이 타락한다. 이스라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수십 배 되는 아랍하고 싸울 때 미군이 이스라엘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무기 지원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자주국방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1950년대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철철 넘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자주국방을 포기한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그 말은 적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왜 군대가 총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 말은 군대라는 이 무장 조직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군대 보고 앞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마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아니, 이건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에 북한을 주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명령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헌법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네탄야후라는 총리가 지금 형사사건으로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혁을 합시고 뭔가 법 개정을 하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예비군이었어요. 그리고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만은 자유, 민주, 법치가 살아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네타냐후처럼 독재화된 이스라엘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앞장서가지고 결국 네타냐후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 군대가 한 일을 딱 적으면 이건 완전히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 상공에 지금 대한민국 공군기가 뜰 수가 없어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었어요. 비행금지구역은 항복한 나라 영공에 하는 겁니다. 갈프 전쟁 때 이라크가 항복을 하니까 미군이 그 쿠르드족 사는 지역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독립을 해버려요. 사실상 독립을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했습니까? 항복하지 않았는데도 수도권에다가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이 군인들이 묵묵히 그것을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김정은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과 군인들의 아주 비참한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하는데 이런 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데는 흔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은요 몇십 년 걸립니다. 교육을 통해서 안 됩니다. 거의 유일한 대책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신 차립니다. 그때는 이 뭐 민족이니 민주니 뭐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거냐 하고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6.25가 났어요. 6.25가 나기 전에 박헌영이가 스탈린하고 김일성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남노당 20만 명이 있다. 서울까지 진격하면 그 후방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남노당이 봉기한다. 6.25가 났습니다. 남노당 봉기했습니까? 왜 봉기 못했어요? 봉기했다고는 다 총알에 죽으니까. 이 정도의 사태가 와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국민 타락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뽑지 않아야 할 대통령을 세 사람을 뽑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앞으로 한 번 더 문재인류의 대통령을 뽑는다면은 그때는 정말 피를 흘리는 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이미 내전적 구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적은 헌법에 적힌 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입니다. 이들은 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누구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승만, 한미일 동맹,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내전을 하고 있는데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 세력 편에 서서 이 전투를 지휘해야 할 국민의 힘이 김기현
체제가 등장하니까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있습니다. 백기투항. 그런데 그걸 보고도 화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포위를 하든지 해가지고 요절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탄만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행동이 뜨죠? 그것 다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면은 된다. 이거 아닙니까?